혹시 2천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2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일 어딨냐고요? 그러게요. 어디 있을까요? 실제로 멕시코 까르띠에에서 홈페이지 표기 오류로 한 사람이 2천만 원짜리 귀걸이를 2만 원에 구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횡재 같은 일을 뒤로 하고 까르띠에는 무슨 브랜드길래 귀걸이가 2천만 원씩이나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다녀오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브랜드는 까르띠에입니다. 자, 앞서 2천만 원짜리 귀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럭셔리 주얼리를 볼 수 있는 까르띠에 전시가 지금 동대문 DDP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까르띠에는 어떻게 독보적인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 전시에서 이 앞선 문제의 정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시간을 주제로 개인 소장 작품을 포함해서 300여 점이 모여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보석들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까르띠에 마스터피스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까르띠에가 독보적인 럭셔리 주얼리가 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파이어, 오팔, 에메랄드, 백금 등 쉽게 보기 힘든 보석을 가공해서 만든 주얼리들이 가득하다는 건데요. 까르띠에는 아름다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 페르시아, 인도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주얼리의 근본이 되는 보석 자체에서도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백금의 사용인데요. 1898년 당시 최초의 백금 결혼 반지를 만들면서 브랜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당시는 백금이 모양을 잡기 어려워서 주얼리 브랜드들이 꺼려하는 재료였는데, 까르띠에는 백금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판단으로 백금으로 결혼 반지를 만들었고, 이게 각국 왕족과 귀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까르띠에가 독보적인 차별성을 가진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까르띠에 전시 제목을 보면 왜 전시의 주제를 백금이나 보석이 아닌 시간으로 정했을까요? 전시의 주제인 시간과 까르띠에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까르띠에는 최초의 손목시계를 만든 브랜드예요. 앞선 타이틀에 맞게 3.5m의 거대한 시침이 움직이는 시계로부터 전시가 시작돼요. 롤오카라고 하죠.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를 줄여 부르는 말로 시계 브랜드 점유율 세 손가락에 드는 까르띠에의 브랜드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오브제였습니다. 까르띠에 시계 라인은 작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로 기존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오메가를 넘어서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계 브랜드로서의 위상도 더욱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까르띠에는 어떻게 보석 가공인 주얼리를 넘어서 정교한 기계의 영역인 시계로도 인기를 얻게 됐을까요? 까르띠에 시계의 시작은 1904년으로부터 흘러가는데요. 당시 까르띠에의 친구인 유명 비행기 조종사 산토스 듀몽을 위해 비행 중에도 보기 편한 시계를 만들어주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시계는 지금도 까르띠에 베스트셀러인 산토스 시계로 회중 시계가 대다수인 당시 시대에 혁신을 불러온 시계입니다. 모험이 동경의 대상이던 당시 상류층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까르띠에 시계의 대중화를 이끌고 손목 시계의 대중화를 이끈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시계가 바로 탱크 시리즈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쓰인 르노 탱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해당 시리즈는 앞선 산토스와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시계로 자리 잡았어요. 이는 전쟁 무기인 탱크가 20세기 가장 우아한 시계의 모티브가 된 아이러니한 면 때문에 더 흥미롭죠. 이렇게 지금까지 제품의 혁신을 통해 성장해온 까르띠에의 모습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까르띠에의 강점에는 제품의 퀄리티를 넘어선 특별한 마케팅이 있어요. 까르띠에의 마케팅은 현재에도 통하고 배울 점이 있는 마케팅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누구보다 잘해온 브랜드입니다. 까르띠에 탄생을 보면요, 루이 프랑수와 까르띠에가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이 제품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제품이잖아요. 까르띠에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습니다. 시작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호화 파티가 많던 파리에 자리를 잡은 거고, 이후 산업혁명 이후 발전된 런던과 뉴욕으로 지점을 넓혔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춰 돈이 모이는 도시에 가장 먼저 빠르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당시 떠오르는 동네에 가게를 낸다고 해도요, 그 당시 까르띠에는 흔하디 흔한 보석으로 가득한 그저 평범한 주얼리 브랜드였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아까 언급했던 백금을 사용하기도 전이라 딱히 차별성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상류층과 유명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여기엔 혁신적인 이중 전략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얼리뿐만 아니라 당시 귀족의 집의 필수품인 차 세트, 상아, 청동 장식과 같은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까르띠에는 일단 어떻게든 귀족 소비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인 거죠.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고객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앞선 이 미끼 상품을 보고 들어온 고객들이
주얼리를 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싹 다 최고 수준의 친절을 보여줬습니다. 보어맨까지 고용할 정도로. 이미 보석이 가득한 상류층 고객들에게는 어떤 보석을 사는지보다 보석을 사는 순간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한 거죠. 이런 마케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마틸드 공주였습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귀족 부인이면서 이 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유명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한 그녀는 어느 날 까르띠에를 방문해서 까메오와 브로치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은 마틸드. 이날을 계기로 까르띠에는 공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프랑스 왕실의 공식 주얼리 납품 업체까지 됐죠. 이렇게 당시 까르띠에는 수준급의 제품이 없이도 모객 및 고객 서비스라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당시 인플루언서인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명실 상부, 유럽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어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영국 왕자 에드워드 7세는 까르띠에를 보고 왕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이라며 칭송하기도 했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당신은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 이 말은 10년 전 까르띠에가 공표한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현재 까르띠에는 더 이상 귀족을 위한 브랜드가 아닌 사랑을 위한 브랜드가 됐는데, 사실 이전부터 까르띠에는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영상 초반에 백금으로 만든 결혼 반지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까르띠에를 상징하는 동물, 이 표범도 사실 사랑과 관련 있는 문양입니다. 까르띠에 3대 경영자인 루이 까르띠에의 연인 잔느 투생의 애칭이 바로 프랑스어로 팬더, 표범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선 팬더가 표범인 거죠. 루이 까르띠에와 잔느 투생의 사랑 스토리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샤넬의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어요. 근데 까르띠에 집안에서는 잔느의 과거를 이유로 둘의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둘은 끝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까르띠에는 결혼은 못해도 그녀를 지켜주기로 했고, 잔느 투생을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 훗날 잔느 투생은 까르띠에의 수석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 결과 까르띠에의 아름다움과 강렬함이 모두 담긴 팬더 드 까르띠에 라인이 탄생했고, 이 주얼리 라인은 루이 까르띠에와 잔느 투생의 헌신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떠오르게 하며 사랑의 상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표범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시간을 주제로 한 전시답게 표범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볼 수 있어서 표범 찾는 재미가 중요한 재미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반클리프 앤 아펠에 이은 VVV 두 번째 주얼리 전시 방문이었는데요. 까르띠에 전시는 특별히 한국의 의식주 문화의 체계적인 아카이빙과 교육과 연구를 하는 온지음이 함께했습니다. 덕분에 삼국시대 직물인 라라는 특이한 직물로 공간을 구분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한국의 문화적 배경도 잘 녹여냈으니,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동대문 DDP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알찬 브랜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까르띠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